결국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인가 였는데요.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던 뉴욕 증시는 결국 장 막판 들어서 모두 하락 반전에 마감했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굉장히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텼고, 파월 의장이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했던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방 부채 한도 인상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연준이 보호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상황, 부채 한도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은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의 문제다라고, 의회의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CME 그룹에서 이제 6월 달에 25bp 인상을 할 거냐, 이게 파월 의장 발언 전에 8%대였는데 발언 후에 이게 2배로 뛰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빠르게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초반에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민간 기업들 일자리 수가 29만 6천 개를 만들었다. 지금 3월 달에 14만 2천 개로 조정이 됐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증가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서비스 부문 쪽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ISM 쪽 공급관리자협회 쪽에서는 이제 PMI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했는데 이게 4월 달에 51.9로 그렇게 기대치보다 높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신규 수출이나 신규 오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소식이었고요. 연준이 이제 FOMC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25bp를 결국 이제 올렸습니다. 2007년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연준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체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약간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를 훨씬 넘게 지금 상회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연준은 자신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쪽으로 좀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그 주변 환경들을 보면은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수요,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 수요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하루 50만 배럴 감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죠. 러시아가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이 70달러 무너뜨리고 68달러대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게 살짝 줄어들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센트 정도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샤프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부킹홀딩스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FOMC 회의 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참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유동치니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고요.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역시나 많은데요. 등락폭이 정말 컸습니다. 먼저 포드 소식부터 볼까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뭐냐면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어제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날
포드가 머스탱에 대해서 가격 인하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제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죠. 그리고 노조 결성에 대한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9%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그다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지난밤에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도나네맙이라는 지금 치료제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 중인데 봤더니 초기 단계로 이제 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는 그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어떤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한 35%까지 늦출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한 7%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 이 환자들이 있는 가족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소비 관련주에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나 감소를 했고, 그리고 매출도 1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쪽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16%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에트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이죠. 에트시하고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에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보다 주당 순이익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7% 급등을 했고,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CBS 헬스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차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크스트리트 헬스 이제 인수합병한 거 마무리하고 나가지고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국 부문이 처방량 증가하고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코비드 관련했던,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매출이 이제 줄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기대치를, 반전의 기대치를 갖기 어려운 거는 올해 전체 EPS 자체를 시장에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조금 낮춰잡는, 이런 가이던스를 낮춰잡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락세가 단기간에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기업별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모든 섹터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도비가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AMD가 2분기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9% 가까이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전날 폭락했던 미국의 지역 은행이죠. 팩웨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간밤에만 5% 가까이 떨어지면서 70달러를 하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섹터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애플을 가져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애플이 오늘 밤에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긴장감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애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애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으로 가장 큰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폰 매출이 크게 급증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회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태블릿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수익성, 아이폰에서 이제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서비스 쪽을 또 강화를 하고 뭐 애플워치라든가 무선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다음으로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큰 사업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게 가상현실 헤드셋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끊임없이 또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수익을 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도, 2023년도 1분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출 흘러온 걸 보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계절성으로 해서 연말에 다 세일해서 팔고 이럴 때 매출이 급증하는 이런 차트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폰에서 52%의 매출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19%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또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인구 수하고 비슷한 5,300만 대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수요를 좀 많이 타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긴장감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분야별로 보면은 성장성을 주도하는 서비스 분야가 이제 노란 그 황토색으로 나온 맨 윗부분인데, 이 분야가 매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해주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성장성의 핵심인 서비스가 더 추가적으로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EPS 예상되고 있는 게 1달러 44센트 정도 예상되는데, 보시다시피 차트에서 보면은 전년 동기에 지금 1달러 52센트 나왔죠. 그리고 직전 분기에 1달러 88센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그다지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일단 봤을 때 올해 들어가지고 N자형 패턴을 정확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그 파란색 추세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는데, 요게 무너지면 165달러 이상에서 이제 매도하고 쉬어가는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매수는 20일 이평선 아래쪽에 150달러 구간에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적절한데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 내일 실적 발표에서 호재를 만들어낸다면은 오늘 이제 여러 기업들,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모습 보셨듯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내일 호재를 보낸다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어느 조금 빠져나오는 것이 유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 애플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호재를 만들어낸다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던 추세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165달러 이상에서 매도 후 쉬어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